전국 곳곳에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승배 전 기상청 대변인 모시고 폭염의 원인과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사상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고요. 지금 오늘도 뭐 저희가 앞서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도 들어봤습니다만은 푹푹 찌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불 2개를 덮고 온풍기나 드라이어를 튼 정도다. 이게 상상만 해도 정말 더운데요. 그렇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그 폭염 중대 경보라는 제도가 올해 이제 처음 기상청이 마련 시작이 됐는데 아까 표현을 아주 적절하게 해줬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는 하강 기류 이불 하나, 또 티벳 고기압이라고는 그 위에 이불 2채, 온풍기.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남쪽에 뜨거운 공기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마치 그 솜이불 밑에 온풍기들. 또 태풍, 9호 태풍이 중국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태풍의 그 어떤 강풍권이나 비가 오는 지역이 우리나라까지 뻗어 있지는 않지만 태풍의 반시계 방향의 순환으로 아까 그 온풍기 말고 또 드라이기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서 더운 날씨가 되는데 사실은 지금 7월 12일입니다. 앞으로 한 2달 그 사이에 물론 기온이 떨어지고 높아지곤 하겠지만 한 2달 정도 더 이 더위 속에 있어야 되니까 지금 7월 초에 나타난 이 정도 가지고 뭐 그냥 놀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절망적인 멘트를 해주셨고요. 지금 뭐 전국이 다 더운 상황이죠. 우리가 늘 이렇게 가장 더운 곳 얘기할 때 대구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데프리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 대구보다 경북, 포항, 경산 지역이 더 덥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1942년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이런 얘기가 없을 때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40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2018년 8월 1일 홍천에서 41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자, 그때마다 이제 이유가 있는데 지금 왜 그 경주, 경산 이쪽이 다른 지역보다 높냐면 똑같은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남서풍이 아니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남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구, 경산 이쪽 지역에 약간 높은 산맥을 타고 넘어가고 넘어 내려가면서 기온이 높아지는 팬 현상. 그러니까 똑같은 공기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플러스 1, 2도 가점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원인 때문에 그쪽이 기온이 높은데 2018년 8월 1일도 동쪽에서 보면서 팬 효과가 홍천에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그때 다 38도, 39도 막 이러는데 41도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앞으로 한 2달 정도는 이 더위를 더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장마도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비가 더위를 가시게 해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습하게 만들까요? 비 내리는 순간은 당연히 기온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 비가 뭐 일주일 내내 내리는 비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일시 시원함은 있지만 습도는 더 높아지는 거죠. 아까 폭염 관련해서 절망적인 얘기인데 6월 22일이 하지였잖아요. 하지로부터 약 한 달간 이후가 가장 뜨겁습니다. 그게 한 7월 22일 정도. 그때부터 한 8월 10일 정도까지가 가장 더운데 이제 불을 막 그 하지 때 뗐거든요. 자, 금방 방이 안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달 또는 한 달 반 뒤에 가장 높은데 지금 그래서 시작이라 이 얘기죠. 그래서 뭐 금방 시원해지고 이런 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을 떼고 있는 시기다라는 설명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태풍 이야기도 좀 해보면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다행히 좀 비껴갔습니다. 중국을 강타를 했는데 지금 뭐 태풍 난민이 200만 명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 정도로 좀 피해가 컸을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 9호 전에 10호 나중에 생겼으니까 10호인데 빨리 태풍의 일생을 마친 게 하이난도 그 섬 부근에서 그때도 뭐 축산농가에서 돼지 16,000마리가 떠내려가는 그런 화면을 봤는데 그거보다 더 강한 태풍 9호가 상륙을 했거든요. 아직 태풍의 일생을 마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륙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공급을 못 받아서 약 내일쯤에 이제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돼서 우리나라 북한 북쪽으로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일 14일과 15일 우리나라에 좀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와서 비가 온 게 아니고 온대저압으로 약화된 뒤에 우리나라 부근으로 오면서 북쪽에
찬 공기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런 폭우가 내릴 거고 그러면 이제 일종의 기온이 좀 떨어지겠죠. 예. 하루 이틀. 그게 이제 바로 그 구름이 끝나면 다시 또 기온 폭염 나타날 거. 그 뒤에 이제 또 한 19일, 20일 또 그런 정체 전선 영향으로 비가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장마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비도 비인데 어제 제주에는 강풍이 상당히 많이 네네. 불어서 항공기가 결항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태풍의 영향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태풍의 이제 직접적 영향 또는 간접적 영향 그러는데 그 태풍의 강풍권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제주도는. 네. 근데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었냐? 그 제주도와 태풍 사이에 뭐 울타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대기의 연속성으로 연관은 좀 있죠. 자,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시계 방향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우리나라 일본 쪽으로 돌고 있고 네. 태풍 9호 바비가 반시계 방향으로 또 톱니바퀴가 돌아요. 자, 이 두 톱니바퀴가 돌면서 이 공기가 길이 어디로 났냐? 제주도로 났거든요. 그래서 태풍은 멀리 있는데 왜 이렇게 바람이 강하지? 이랬는데 그 정도로 태풍보다 오히려 더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순환, 태풍의 순환에 두 힘이 합해지면서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태풍에 직접 그 제주도에 영향을 준 건 아닌데 그 정도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5호 태풍 장미가 우리나라에 그 남해상에 영향을 지난 5월에 주었거든요. 그렇게 태풍으로 인해서 태풍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이 태풍은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9호 태풍으로 태풍주의보가 내려지진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니었다라는 그런데 말씀이신데 공기에 기여는 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태풍을 더 보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태풍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올해 태풍 그럼 어떻게 좀 전망을 네. 하십니까? 제 기억으로 2009년도가 태풍이 하나도 없었고요. 예. 작년에 2025년도에 태풍 영향, 그게 16년만. 자, 그러면 한 해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면 많이 받느냐 이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예. 어떤 거대한 자연의 순환상 없었기 때문에 어떤 보상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현상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반도 주변에 지금 7, 8호가 일본을 영향을 줬고 지금 9호, 10호가 중국에 영향을 줬고 우리나라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올해 발생한 태풍의 1개 또는 2개 정도는 분명히 우리나라까지 강한 세력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폭염과 장마, 태풍까지도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배 전 기상청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